네, 민망함과 어색함은 뒤로 하고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될 만한 경제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남보다 한 발짝 앞서서 배워보는 시간, 천기누설 시간입니다. 오늘도 인하대학교 경제학과의 천소라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번 주가 어떤 주인지 교수님 혹시 아시나요? 어떤 주인가요?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예. 02로 걸려오는 전화 받으시면은 조태현의 생생경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요. 그리고 인증 문자까지 주시면은 커피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우물정의 0945로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파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피격 사건으로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당장 비트코인 가격은 6만 달러를 넘어섰고 미국 달러와 국채 금리가 오를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피습 사건을 계기로 달러화와 엔화, 금 매수세가 이어질 것이란 증권가 전망이 우세합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이분은 자주 등장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굉장히 좀 인물은 인물인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주먹을 든다는 네, 맞습니다. 저 같으면 무서워가지고 엎드려서 덜덜 떨었을 것 같은데. 역사적인 사진 한 장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네. 사진이 나와가지고 더더욱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트럼프의 우세가 지금 점쳐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글로벌 금융시장 출력이었는데 저희가 문을 열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융시장도 약간 반응을 보이고 있죠. 네, 오히려 우리가 이게 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예. 안전사단 선호로 갈 그렇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뭐 3대 지수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영향이 제한적이었다고 볼 수도 있고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경제에서 예. 불확실성이 사실은 굉장히 악재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불확실성이 또 네. 사라지는 게 아닌가 이런 싶은 얘기도 이제 들려오고 있고요. 근데 그 안에 보면 또 트럼프 수혜주라고 불리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예. 그래서 좀 그 업종들마다 차별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어쨌든 안전자산 쪽으로 가려면 달러 쪽인데 달러 네네. 인덱스 같은 거 오히려 약간 좀 하락하고 네네네. 그 수혜 종목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우선은 우리가 뭐 트럼프가 그 예전부터 말해오던 정책들 뭐 예. 정책집들도 있고 네. 거기 보면 이제 방산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도 국내 증시도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예. 미국도 마찬가지 테마주라고 하는데 네. 일시적으로 조금 오르긴 했는데 이게 사실은 뭐 정책이 당장 뭐 실천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저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긴 해요. 아직까지 대선까지는 시간도 좀 남아 네, 있고. 맞습니다. 이게 좀 신기한 게 그렇게 친환경 정책을 부정을 하고 네. 기후 위기 자체를 부정하는 분이 나왔는데 테슬라는 강세예요. 또 오너의 그렇죠, 정치적 그렇죠. 성향이 예. 반영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근데 오르긴 했는데 또 엎치락뒤치락 많이 그동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게 네. 얼만큼 유의미하게 오른 건도 봐야 되나 이런 것도 예. 생각이 들고 사실은 전기차 생산 업체이기 때문에 뭐 IRA를 없애겠다 이런 공약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될까 좀 변동성이 좀 커지지 네.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네. 총을 맞았는데도 총기 규제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할 것인가? 맞습니다. 개인적인 좀 궁금함이 있습니다. 아니면 뭐 나도 총을 소지해야 된다 이렇게 갈 수도 있죠. 누구나 총을 가지고 있어야 네네. 된다. 알겠습니다. 그분이라면 그러고 남을 것 같긴 한데 다음 네. 얘기를 가보겠습니다. 예.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커진 다음부터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는 겁니까? 어쨌든 우리가 바이든하고 이렇게 큰 틀에서 제가 뭐 가상화폐 자세한 법률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거시적인 큰 틀을 생각해 보면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SNS에 지난 5월인가요? 이제 가상화폐 우호적이다 이렇게 네. 얘기도 많이 했고 그 선거 대선 뭐 그런 캠프에서도 나는 뭐 가상화폐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주당의 공약 자체가 지금 가상화폐에 대해서 규제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네. 어쨌든 가상화폐 투자자들도 상당히 큰 이익 집단이긴 한데 이쪽에서 좀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또 비트코인 시장은 24시간 열리잖아요. 그렇죠. 또 그래서 네. 좀 더 많이 반응을 하지 않았나 생각은 하지만 네. 또 변동성이 그동안 많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유의미하게 큰 숫자인지는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보고 있어요. 워낙 그동안 많이 출렁이었기 때문에. 뭐 저쪽은 워낙 네, 맞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네, 맞아요. 네. 2019년에 트럼프 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가상자산은 가치가 없다. 네. 이분의 생각이 바뀐 건지
그냥 선거만 보시는 건지 뭐 그 판단은 청취자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하다 싶은 게 이 공화당 전당대회 하루 이틀 연기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결국에는 그냥 예정대로 강행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주목받는 거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뭐 감세 정책이라고 할 감세. 수 있는데 예. 우리가 이미 트럼프를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권 1기를 생각해 보면 뭐 개인, 법인, 재산세 이런 데 다 인하가 됐고 이거 또 겪어야 되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더 세게 나가는 거죠. 이거 영구적으로 하겠다. 예, 이런 예. 얘기도 나오고 있고 내년에 이제 법인세 같은 게 만료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감세 연장을 하겠다. 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도 네. 지금 감세 얘기를 하면서 재정 적자라든지 이런 네.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고 네. 있잖아요. 미국도 지금 거기는 재정 적자가 우리랑 비교가 안 돼. 규모가 다르죠. 네. 무시무시한 수준인데 네. 이렇게 가도 괜찮은 걸까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IMF나 이런 데서 중국이나 미국의 이 재정 적자가 뭐 서스테이너블하냐, 즉 지속 가능하냐 이런 예. 얘기를 하고 있고 굉장히 세계 경제 성장의 불확실성으로 아주 걸림돌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계속 부채가 계속 나오고 국채를 발행하고 계속 빚을 돌려막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사실 좋은 일이 하나도 없죠. 네. 네. 근데 이렇게까지 가는 게 이게 미국 경제도 단기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확실성을 키우는 일 아닌가요? 근데 이렇게 트럼프의 정책을 보면 예. 뭐 제가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경제 정책들이 일관성이 있는 게 뭐 기후도 그렇고 네. 감세 정책도 그렇고 굉장히 현재에 집중하는 정책들이 많은 것 같아요. 미래 세대인데 알 바 아니다. 일단은 내가 살고 보자. 약간 네. 이런 정책들이 많지 않나. 일단은 자국 보호도 그렇고 예, 예. 네, 좀 알겠습니다. 시야가 네. 다 짧고 자국 보호주의 뭐 이런 게 강하지 않나. 이거는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좀 귀담아 들었으면 하는 말입니다. 네. 근데 이 적자 나는 부분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다른 나라에 관세를 매겨서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관세 정책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관세 뭐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 예. 아직 구체적인 안들은 사실은 집권이 되고 나서 이제 정책이 공약이 이제 좀 구체화가 될 텐데 예. 지금 뭐 어쨌든 유세 현장이나 이런 정책집을 보면 이제 모든 제품 보편 관세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들어온 수입품에 대해서 뭐 10% 관세를 매기겠다. 그리고 또 미국 수지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분이잖아요. 그럼요. 네, 불균형 예. 이런 거 싫어하시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대미 무역 네, 흑자가 네, 많이 늘어나가지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항상 어디에 적자가 큰 국가인지 계속 관찰 주시하는 집권이었는데 예. 예전에 트럼프 행정기에 이번에 뭐 중국 같은 경우는 60%의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재정 적자가 이렇게 1조 한 9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걸 어떻게 떼울까 그 중에 하나를 이제 감세가 아니라 관세 정책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도 네. 있는 거죠. 1,000조 원을 그러니까 관세로 한번 떼어보겠다. 손해보고 못 살겠다. 어쨌든 좀 그래도 네. 우리는 수지는 적자가 나는 걸 계속 두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일관적인 정책은 피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네. 관세 같은 걸 높이면은 결국에는 물가가 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미국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일단은 자국 보호라는 어쨌든 우리가 슬로건을 내세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럼 뭐 자국 제품들을 생산하게 하고 사람들이 자국 제품을 살 거고 그리고 자국에서 생산하고 예. 어떤 뭐 제조업의 부활을 꿈꾸는 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 이게 수입하는 게 우리가 최종 소비재도 수입을 하지만 중간재라든지 생산재 뭐 생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부품들도 수입을 하잖아요. 예. 그런 거 봤을 때는 생산자의 물가도 상승할 수 있고 그렇죠. 최종 소비자 네. 물가도 상승할 수 있고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를 사람들이 그거에 이제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는 그럼 상황이 금리도 있는 계속 거죠. 고금리로 갈 것이고.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또 채권 발행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국채 시장은 약간 혼란스러운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파월도 계속 얘기하고 있긴 한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집권하면 좀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 미국은 네. 갈라파고스 섬에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네네, 교역을 하는 맞습니다. 나라인데 이게 과연 적절한 정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국과의 마찰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잖아요. 네. 트럼프 2기가 되면은 이 마찰은 더 심해진다고 봐야겠죠? 일단은 우리가 그 트럼프 1기 때 생각을 해보면 그때 뭐 관세 같은 것들을 많이 올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지금 뭐 바이든이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안 매기는 건 아닌데 이제 그때의
80년대인가요? 그때 이후로 관세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때 여러 가지 관세 정책이 있었고 사실상 그 바이든 정부도 그 관세 정책을 크게 바꾸진 않았어요. 그냥 맞아요. 이어오고 네. 있었는데 네. 여기에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핀셋 정책이라고 하죠. 뭐 첨단 산업이라든지 예, 예, 그리고 예. 중국 자체에 타겟을 하기보다는 이제 뭐 반도체 동맹을 맺어서 좀 중국을 왕따시키려는 이런 네, 전략들을 폈거든요. 네. 근데 중국은 바이든이 집권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관세를 매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에는 타격이 있을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우선은 미중 통상 갈등 자체로 인해서 네.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대두하게 되면 예전 경험을 비춰봤을 네. 때 세계 교역량이 급감하는 상황.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요들이 급감할 수도 있는 걸 배제할 수 없거든요. 배제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크게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최근에 나온 리포트 같은 것들 보니까 네. 무역 장벽을 높이면 결국엔 세계 경제 전반이 성장세에 많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네. 우려도 나오던데요. 네.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 미국에서는 트럼프 이분은 손해 보고는 못 사는 네. 분이니까 지금 미국에 우리가 대미 흑자가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네.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는 이제 미국 때문에 있는 부작용, 그러니까 그 안 좋은 점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미국이 우리나라의 제품에 관세를 매긴다든지 지금 무역 수지 적자가 큰 산업들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뭐 2차전 여러 가지 뭐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게 되면 미국에 대한 대미 수출이 우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직접 영향을 받는 거네요. 두 번째는 이제 미중 갈등이 있게 되면 이제 미국의 중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고 이제 중국이 수출이 급감하면서 중국의 또 GDP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러면은 당연히 네. 비중이 큰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그래서 것이고 하나는 미국에서 네. 대미 수출 적자가 있을 수 있고 아. 하나는 이제 또 대중 수출도 네.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음. 양쪽으로 직접적 간접적으로 네. 우리나라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직감적으로 우리가 원투펀치를 얻어맞게 되는 건데 아, 네, 좋은 표현이네요. 네, 원투편치. 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가끔 칭찬을 받는 날이 네네네. 있네요. 아, 그런데 네. 트럼프가 재집권했을 때 네. 경제에 좀 좋은 방향 이런 건 네. 없을까요? 다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네. 정말 없을까 생각했는데 이게 또 지역적인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조업 비중이 높은 특정 주라든지 뭐 예. 어떤 그 제조업의 어떤 육성을 꾀하는 주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또 그쪽에 공장이 생기면서 예. 뭐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발전하게 되면 또 거기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쪽 특정 산업이나 특정 지역에는 혜택이 있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뭐 GDP라든지 전체 소비자나 생산자 잉여에는 사실은 이게 항상 좋은 면이 있을 줄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냥 별로 없는 걸로 네, 마무리하고 네, 넘어가도록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정말 트럼프 집권 가능성이 네. 높아졌다. 간밤에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아직 남아있긴 했지만 네. 이런 것들이 안전자산 쪽으로 쏠릴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잖아요. 요거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세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뭐 파월도 어제 뭐 네. 제가 어디서 얘기했는지 까먹었지만 아무튼 어디 이번 주에 이코노믹 세 차례나 포럼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정치적인 우린 상황이 아니고 그 데이터들이 디펜던트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금리 인하에 사람들이 많이 무게를 두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뭐 감세라든지 네. 관세 정책이라든지 자국 보호 무역주의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인플레이션의 장기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 하나의 변수는 또 에너지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렇죠. 예. 네, 또 굉장히 화석 연료와 이런 거에 우호적인 입장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코로나 때 보면 에너지빨 인플레이션이 컸었는데 뭐 거의 그게 초반 인플레이션에 다 네. 예. 어쨌든 다시 또 셰일가스 생산하고 또 화석을 투자 들어가면 또 유가가 네. 굉장히 뭐 급락할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이런 측면에서 좀 약간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플러스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네. 날씨에도 기후 위기를 계속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대선까지 아무튼 간에 시간이 한 3, 4개월 정도가 남았는데요. 네. 우리 정부는 이거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됩니까? 우선은 하나 긍정적인 측면은
굳이 꼽자면 우리가 한번 겪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 그 몇 번 맞아봤다. 네. 그래서 우리 준비할 시간은 넉넉하다라는 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예전 트럼프 얘기 집권 할 때 그때 제가 연구소 있을 때 다들 힐러리가 될 거라 생각해서 뭐 이제 그때야 대체적으로 그런 네. 어떻게 국내에 영향을 미칠까 이런 보고서를 많이 본 기억이 나는데 네. 사실 4개월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안 될 경우도 대비해서 대비책도 네. 있어야겠지만 이미 이제 트럼프 집권이 된 경험이 있으니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좀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네.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중으로의 어떤 대중 수출에 급감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뭐 최근에 뭐 삼성의 뭐 부회장이 예. 이재용 부회장이 방문한 것처럼 뭐 인도라든지 제3국의 어떤 예. 수요를 우리가 발굴하려는 노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우리가 수출하는 중간재에 대해 중국 제품에 관세를 매기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뭐 네. 다른 국으로의 우회 수출 뭐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어쨌든 문제는 나쁜 쪽으로 가겠지만 그래도 덜 나쁜 네. 쪽으로 좀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네. 생각은 합니다. 3, 4개월 정도 많이 남은 것 같지만은 우리가 대비하기에는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네, 않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빠른 대비 같은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하대학교 경제학과의 천소라 교수님과 함께 트럼프 2기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